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이 이번 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의 대결이 있었고 내일 새벽에는 도르트문트와 파리 생제르맹의 대결이 있죠. 라리가 팀 중에서는 한 팀, 레알 마드리드가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8강에는 3팀이 생존하고 있었거든요. 16강에는 4팀이 생존하고 있었죠. 그런데 16강에서 소시에다드가 탈락했고 8강에서는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강에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에른 뮌헨과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레알 마드리드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비니시우스의 2골을 앞세워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90분이 남아있잖아요.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질 텐데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누가 결승에 진출할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2024년 들어서 단 한 명의 공격수를 이야기해야 된다면 저는 비니시우스라고 생각합니다. 비니시우스는 2024년 들어서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차치하더라도 이전 경기들만 놓고 보더라도 비니시우스는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골도 그렇고 도움도 그렇고 공격에 미치는 영향력도 그렇고 비니시우스는 말 그대로 레알 마드리드의 넘버 7,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비니시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고! 먼저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의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죠. 2대2 무승부로 끝났는데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전반전은 레알 마드리드의 플랜대로 후반전은 바이에른 뮌헨의 저력이 드러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독일 원정에 약한 면모가 있고 상대가 바이에른 뮌헨이기 때문에 수비 블럭을 낮춘 다음에 역습에 의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상대 진영까지는 쉽게 넘어갔기 때문에 상대 진영에서 측면 공격을 통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파괴하고자 노력했지만은 결정력을 보여주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전환, 속도, 마무리가 있죠. 그 중심에는 비니시우스가 있습니다. 전반 24분에 토니 크로스의 환상적인 스루 패스, 이 전진 패스가 수비벽을 다 뚫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비니시우스가 빠져들어가면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약간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 토니 크로스가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니시우스의 스타트가 더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비니시우스를 쫓아가기란 상당히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비니시우스가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1대0으로 앞서고요. 전체적인 점유율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우위를 가져갔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낮은 수비 블럭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감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은 레알 마드리드의 1대0 리드로 마감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후반전 경기 분위기는 바뀌게 되죠. 바이에른 뮌헨의 토마스 투헬 감독이 레온 고레츠카를 빼고 하파엘 게이르를 투입하면서 2선 라인에 변화를 줍니다. 선수들의 위치도 변동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이에른 뮌헨이 골을 넣는데 성공을 하죠. 사네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벼락같은 슈팅, 그러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흔들릴 때 또다시 PK로 역전골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무시알라 선수가 왼쪽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갈 때 그때 발베르데가 내려와서 끊는다는 것이 결국 박스 안쪽 반칙이 되고 말았고요. 그래서 PK가 주어졌고 이 PK 장면에서 해리 케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해리 케인이 PK를 찰 때 주드 벨링엄이 몇 마디 하죠. 방해하는 동작이 있었다 없었다 뭐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해리 케인은 개의치 않고 골로 연결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2대1로 앞서게 됩니다. 결국 바이에른 뮌헨은 2대1로 앞서자마자 전체적으로 볼을 돌리면서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구사했고요.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 변화를 주면서 동점골을 기록하고자 노력을 했죠. 결국에는 80분이 지나서 비니시우스가 호드리고에게 전진 패스했고 호드리고가 박스 안쪽에서 치고 들어갈 때 김민재 선수가 반칙을 범하면서 결국은 PK가 주어졌고요. 비니시우스가 이것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먼저 레알 마드리드 PK 얘기부터 할게요.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에 PK에 좀 약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비니시우스가 PK를 처리하면서 PK가 계속 골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비니시우스에게 PK 전담 키커를 맡기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민재 선수 이야기예요.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가 바이에른 뮌헨 2골 실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가 높을 수는 없을 텐데요.
돌이켜보면 아쉽습니다. 아쉽죠. 첫 번째 실점 장면은 김민재 선수도 어쩔 수 없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토니 크로스의 패스가 그만큼 정확하고 적절한 타이밍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실점 장면, PK를 내주는 장면은 김민재 선수의 실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호드리구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나왔을 텐데 조금 더 붙어주는 플레이를 통해서 슈팅을 방해만 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하튼 두 골을 실점하는 데 있어서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평가를 들을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이야기를 좀 남깁니다. 자, 이 경기 기록을 좀 보면은 XG 값은 바이에른 뮌헨이 1.58, 레알 마드리드가 1.90이고요. 점유율은 52대 48입니다. 그 슈팅 숫자는 14대 10, 유효 슈팅은 5대 3입니다. 양쪽 모두 공격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좀 따랐다는 거고요. 결국은 두 골씩 기록하긴 했지만은 각각 한 골씩은 PK의 한 골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 경기는 2대 2로 끝났습니다. 즉 누가 결승에 진출할지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죠. 결국 2차전이 중요해졌는데요. 2차전은 5월 9일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집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공식 홈 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홈에서 매우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에른 뮌헨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 90분 남았잖아요. 이 90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어떤 팀처럼 한 명이 퇴장당하면서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확실한 플랜을 가지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승리를 쟁취하고자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 전술을 한번 살펴볼까요? 레알 마드리드는 4-4-2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전반전 레알 마드리드는 로우 블록을 통해서 공간을 주지 않고 실점을 하지 않는 쪽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 대신 역습을 전개할 때는 왼쪽 라인, 이 경기에서는 우드리고가 아니라 좌드리고였어요. 왼쪽 라인의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의 스피드를 최대한 이용하고 주드 벨링엄이 수직적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플레이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발베르데와 루카스 바스케스가 연동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연동하는 모습은 전반전에는 거의 없었고 후반전에 좀 있었죠. 발베르데와 호드리고의 측면 수비 지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상대가 측면 쪽에서 경기를 푸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호드리고가 왼쪽, 발베르데가 오른쪽인데 내려와서 측면 수비 가담을 상당히 많이 해줬고요. 초아메니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수비형 미드필더로 시작해서 센터백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초아메니가 중원에서 경쟁력을 갖는 모습이 있었고 토니 크로스는 역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니시우스의 첫 골 장면, 그 장면에서 나온 토니 크로스의 패스는 올 시즌 제가 본 패스 중에서 최고의 패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상대가 라인 올리는 그 타이밍에 상대의 2선과 3선을 완전히 관통하는 패스, 이런 패스야말로 진짜 명품 패스죠. 토니 크로스 외에 누가 이런 패스를 구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패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내리면서도 공격으로 전환될 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최전방에 비니시우스가 있기 때문이죠. 비니시우스의 드리블, 스피드, 결정력, 이것이 빛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이 경기에서 비니시우스가 두 골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첼로티 감독이 지금 같은 전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에 임하면서 실리는 챙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오는 전술을 쓴다면 그거는 당연히 비니시우스의 능력이 발휘돼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물론 후반전에 레알 마드리드의 실점 장면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네 선수의 동점골 장면은 이해가 돼요. 사네 선수의 솔로 플레이가 너무나 좋았어. 물론 이제 맨디 선수가 이 하프 스페이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돌아서면서 자신의 왼쪽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자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네가 중앙으로 꺾었죠. 그러니까 토니 크로스가 그 길목을 막으려고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이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서 워낙에 빠르게 반박자 빠르게 슈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슈팅을 막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슈팅 강도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니 골키퍼가 막지 못하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고 발베르데의 그 반칙 있잖아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반칙. 그러면서 PK를 내주게 되는데 그 장면이 제가 생각할 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이 경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장면 같아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온 것 같은데 굳이 그런 플레이를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거는 집중력 저하와 관련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좀 후반전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발빠르게 선수 교체를 하면서 공격 쪽을 강화했고 결국 비니시우스의 전진 패스, 호드리고의 침투, PK를 얻어내는 플레이, PK 마무리 그러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결과는 나쁘지 않다. 결과가 엄청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승리했으면 좋은 거겠지만 무승부는 나쁘지 않다 수준이죠. 원정 경기니까. 이제 홈 경기를 치르니까.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나쁜 결과가 되고 말았죠. 경기 내용 보면서 역시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은 클래스가 있구나. 수준이 높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 토마스 투엘 감독 모두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고요. 레알 마드리드에도 바이에른 뮌헨에도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경기는 정말 수준 높은 경기였습니다. 2차전도 굉장히 재미날 것 같아요. 자, 경기 끝나고 나서 안첼로티 감독은 결과는 좋았지만 2대2 무승부에 만족한다는 얘기죠.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이었고 먼저 실점했지만은 2대2를 만드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왜? 후반전에 연달아 실점하는 장면에 대해서 안첼로티 감독이 불만이 좀 있었을 거예요. 전반전 압박이 약해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줬다. 자, 라인을 내리긴 했지만은 순간순간 압박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압박이 좀 미흡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도권을 너무 내주다 보니까 후반전에도 상대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에 임했고 그러면서 두 골을 넣었다 이런 얘기 같아요. 하지만은 레알 마드리드는 후아니토 정신이 있고 결국 이 경기 2대2로 마무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제 결승까지 90분 남았고 견뎌야겠지만 우리의 홈 경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팬들은 우리를 도울 것이다.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홈에서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비니시우스죠. 비니시우스는 90분 출전해서 2골을 넣었습니다. 슈팅 4차례 했고 유효슈팅을 3차례나 했어요. 비니시우스의 슈팅은 하나하나가 위력적이었습니다. 물론 패스 성공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습 위주의 공격을 전개하다 보니까 비니시우스의 패스가 끊기는 장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이 79%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두 번째 골 PK가 주어지는 장면에서 호드리고에게 내주는 패스는 또 일품이었죠. 여기에 이제 드리블도 한 차례 시도해서 성공시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올 시즌 공식 34경기에서 21골 1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8경기에서 5골 5개의 도움, 공격 포인트 10개를 지금 채운 상태죠. 사실 비니시우스 보고 있으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공격 포인트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커리어 사상 챔피언스 리그에서 54경기 출전했고요. 20개의 골, 22개의 도움을 기록했거든요.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거네. 54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42개야? 근데 지금 비니시우스는 공격 포인트를 늘려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비니시우스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2시즌 전에 터지고 지난 시즌, 올 시즌 정말 뛰어난 활약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들어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2024년 들어서 공식 21경기에서 15골 7개의 도움을 했어요. 경기당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 13경기에서 9골 5개의 도움, 챔피언스 리그 5경기에서 3골 2개의 도움, 코파델레에 1경기 출전했고 스페르코파 2경기에서 3골. 스페르코파 저 3골은 엘클라시코에서 넣은 골이죠.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비니시우스는 큰 경기도 강하다. 이 얘기 드리려고 엘클라시코 얘기한 겁니다. 착잡하네요, 갑자기. 여하튼 2024년에 비니시우스는 더욱더 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도 조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끝난 다음에 비니시우스 인터뷰를 보면은 베르나베우에서 마법 같은 밤을 보낼 것이다. 이 얘기는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2차전 홈에서 경기야.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마법 같은 밤을 보낼 거야.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결승전에 진출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항상 이기고 싶지만 두 팀 모두 퀄리티가 높다. 그렇다고 양보할 수는 없다. 침착한 마음으로 다음 주를 위해 쉬어야 한다. 인터뷰를 보면 비니시우스의 마음은 이미 준결승 2차전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승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 비니시우스가 터지면 레알 마드리드 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블 에이스 아닙니까? 비니시우스, 주드 벨링엄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반기 활약을 봤을 때는 주드 벨링엄의 활약에 너무 놀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에이스를 주드 벨링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2024년의 활약을 보면은 주드 벨링엄은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만 비니시우스의 활약이 더 인상적이라는 거죠. 더 임팩트가 있다는 겁니다. 왜 비니시우스가 넘버 7인지 그것이 입증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비니시우스가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게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동시에 선사한다면 비니시우스는 또다시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음 여름에 엔드릭이 오죠. 그리고 음바페도 오겠죠? 아직 확정난 건 아니니까 거의 오는 분위기이긴 한데 여하튼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 쪽에 교통정리가 또 필요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비니시우스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니시우스가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사실 비니시우스는 타팀 팬들이 보기에는 좀 얄밉게 잘해. 그렇기 때문에 좀 사건 사고가 있어요. 인종차별 문제라든가 선수들끼리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 사고가 비니시우스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니시우스는 그만큼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레알 마드리드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네. 뭐 그게 팩트니까. 자, 이제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누가 결승에 진출할까요? 레알 마드리드가 진출할 수 있을까요?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에 간다면 이번에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요? 역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비기어를 원하고 있겠죠. 끝!